저 이제 5월 달의 일기를 보면은 이제 김옥균이 일본에서 돌아왔네요. 이제 5월 12일의 일기를 보면요. 이제 계속 고종을 만나고 나오면서 느낀 점들이 막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정부는 확립되지 않아 조정의 명령은 일정치 않고 이제 아첨하는 신하들은 안에서 뇌물을 탐내고 모진 관원들은 밖에서 대물을 토색하여 백성들이 이제 믿고 살지 못하고 도적은 그칠 사이가 없다. 간교한 무리들이 벼슬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외교와 상무는 전혀 흥하여 일어남이 없다. 여기에서 한 사람이 현명하지 못하면 만민이 실업하게 됨을 볼 수 있다. 얼마나 조선 상황이 안 좋은지 이렇게 나와 있고, 김옥균이 오랜만에 조선에 돌아왔는데 뭐 잘 돌아가고 있겠지 막 이랬을 텐데 와서 봤더니 이제 완전 개판에다가 나아진 게 이제 1도 없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요 마지막에 보면요,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수렁 속에 헤매어 떨치지 못하는 것은 이제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기력한 까닭에 말미암은 것이고 나와 남을 가릴 것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김옥균이 미국 공사를 이제 방문을 해요. 5월 30일의 일기를 보면은 이제 김옥균이 미국 공사한테 가서 내가 크게 바라는 것은 두 서너 뜻있는 인사와 마음을 합하고 힘을 같이하여 왕실을 돕는 것이다 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갑신정변이 12월에 일어나는데 이때부터 뭔가 슬슬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각국 공사들한테도 막 가서 좀 도와달라는 식으로 하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미국 공사나 이제 영국 공사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는 않았고, 너의 뜻은 알겠으나 이제 급진적인 방법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한 게 당시 외국 공사들의 생각이었어요. 이제 뭐 6월 18일에 이제 일기를 보면요, 뭐 이제 궁에 갔던 이야기가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김옥균이 오니까 민씨들이 경계를 한다는 거죠. 이제 쉽게 말하면 김옥균은 이제 친일 쪽이고 민빈에는 이제 친러 쪽이니까. 7월 29일의 일기를 보면 이제 병학 생도들도 돌아오고 뭔가 슬슬 사람들을 모으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계속 보면은 짧은 기간 동안에 김옥균을 굉장히 자주 만나요. 그래서 이제 8월 달로 넘어와 보면요, 이제 민비 쪽 사람들이 뭔가 이제 막 김옥균 쪽에서 막 뭘 하려는 것 같으니까 눈치를 채고 이제 막 청국 쪽의 군인들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서로 뭔가 굉장히 준비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때 이슈가 이제 청불전쟁. 그러니까 청나라랑 프랑스가 베트남을 두고 한창 전쟁 중인데 우창칭이나 이제 천수장 이런 사람들이 막 자기네 군대들을 이제 막 조선에 막 심어놨어요. 근데 이제 청나라랑 프랑스가 전쟁 중이니까 이제 병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조선에 있는 군인들 중에서 이제 착출해가지고 베트남으로 이렇게 보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딱 이 상황이 걔네가 지금 병력이 빠질 테니까 우리가 독립할 기회다, 이렇게 이제 김옥균이 여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9월 22일 날 이제 최덕여라는 사람이 이제 중국에서 돌아와서 중국의 상황을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청나라 상황이 안 좋고 청군 2만 명이 불란서병 3천 명한테 패했고 상께서 내린 생도비용 3만 냥을 장가라는 사람이 중간에서 먹어치워가지고 그 절반도 생도들한테 주지 않아서 생도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많은 청인들이 우리나라로 피난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이제 윤치호가 듣고 보니 분격함을 이길 수가 없다. 청인을 저와 같이 믿을 수 없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마치 부모처럼 섬기고 있으니 원망스럽고 원통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돈까지 삼키는데 왜 아직 믿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이제 11월로 오면은 11월 3일에 이제 가친. 이제 가친이 이제 윤치호의 아빠예요. 윤흥렬이라고. 그래서 이제 원래 윤치훈의 집안은 대대로 아무것도 없다가 이제 아빠가 처음으로 문과에 합격을 해서 아빠 때부터 이제 벼슬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문과니까 자기네 군사들을 데리고 있고 또 이제 김옥균이랑 친하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김옥균한테 군사를 다 대주려고 하네? 이렇게 막 누명을 씌워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잡혀가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제 김옥균이 군사를 대주기를 바랬는데 이제 거절하는 내용도 이제 이 1884년의 일기에 쭉 나와 있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윤치호랑 이제 윤흥렬은 그렇게 급진적인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갑신정변에 동의를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제 아빠를 만나서 개화당의 이제 급진적인 부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김옥균의 생각에는 동의하지만 너무 급진적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서로 시기가 중요하므로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고 개화당은 마땅히 근신하면서 시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 등을 말하였다. 이게 이제 윤치호의 입장인 거죠. 시기를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이제 11월 4일의 일기를 보면은 이제 다케조에는 이제 일본 공사로서 이제 일본 정부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선에 다시 들어온 게 한 10월쯤인데 들으니 일전에 다케조에가 주상을 아련하였을 때 아뢰기를 만약 뜻밖의 걱정이 있으면 신이 마땅히 귀 군주를 보호할 것입니다 라고 했대요. 이게 이제 이후에 갑신정변이 일어날 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코멘트예요. 기억해 두시고, 어쨌든 또 들으니 일전에 일본 공사관에 모여서 술을 마실 때 1인들이 성인들 욕하기를 여지없이 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이 몇 가지를 볼 때 이제 일본인들이 청인들을 분격시켜 이를 만들어 조선 정부에 잠자는 것을 깨우치려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망령되이 일본인이 격동시키는 망거에 따라 혹 급진한다면 가히 개화당의 큰 실책이 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니까 윤치호의 입장이 여기서 다시 한번 나오죠. 상께서는 일본과 청국이 경성에서 전쟁할까 염려하고 있다. 결국에는 10년 뒤에 청일 전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염려는 했는데 아무 리액션 하지도 않은 거죠. 이 고종이 멍청하게. 그래서 이제 11월 6일의 일기를 보면은 이제 민영익이 미국 공사한테 와서 이제 고종이 막 걱정하고 있으니까 이제 막 물어봐요. 미국한테 도움을 청할지, 일본한테 도움을 청할지, 아니면 청나라한테 도움을 청할지, 뭐 그런 생각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아간파촌도 결국 러시아한테 보호를 청한 거죠. 그래서 이날 이제 민영익이 물어봤대요. 근일의 독립을 이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기서 이제 윤치호가 대답한 게, 야, 우리 이미 독립국이야. 독립국이니까 이미 영국이랑 뭐 미국이랑도 조약 맺었지. 그러니까 민영익은 아직도 우리는 천국의 속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따위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웅미가 이와 같이 묻는 것은 그 뜻을 가히 알 수 있다. 그것은 개화당이 새로운 것을 일으키고 옛 것을 고쳐서 항구한 독립을 도모하는 데 뜻을 두고 있으나 웅미가 이를 좋아하지 않는 까닭이다. 독립하려는 것이 공을 위한 것인가, 사를 위한 것인가. 공과 사에 대한 개념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공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윤치호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의식은 우리 개화당, 그러니까 근대화하려는 사람들은 이제 공을 위한 일을 하려는 건데 정작 공을 위해야 하는 이 왕족들과 그 기득권 세력들이 사를 위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문제로 하는 거죠. 그렇다면 국가를 위하여 유익하지 않겠는가? 유익한 것이다. 국가에 유익하다면 민씨가 마땅히 힘써 도모해야 하지 않겠는가? 마땅히 힘을 써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웅미와 같이 좋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만약 능히 강직하고 분명하여 정견을 가지고 있다면 어찌 우리나라가 능히 시세를 따라 진보하지 못함을 걱정하겠는가? 여기에 이제 막 세계일주하고 왔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보빙사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미국으로 보낸 사람이 이제 민영익이에요. 근데 이제 민영익이 미국에 갔다 와서도 개안이 되기는커녕 저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고 이제 한심하다고 하고 있죠. 한심한 거지. 이제 11월 7일 일기를 보면은 이제 추정컨대 여기는 이제 뭐 김옥균이 이제 또 병력을 움직이려고 하니까 윤흥역이 이제 기회를 보자고 한 뭐 그런 거. 그리고 이제 11월 3일의 일기를 보면은 이제 미국 공사가 이제 개화당은 마땅히 뜻이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스스로 상해 총회를 경고히 하여 세력을 삼고 때를 기다려서 움직이고 기회를 보아야 하고 이제 함부로 격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권고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기다려라. 고종의 마음을 얻는 게 먼저다. 그리고 이제 11월 18일의 일기를 보면은 이때 이제 미국 공사가 귀국을 하려고 하는데 전전년에도 이모군란이 있었고 이때 굉장히 막 한양 도성내가 막 아수라장이니까 그러니까 어쩌다 역사 2화에서도 이제 얘기했던 건데 지금의 정동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서대문을 통해서 빨리 제물포로 이제 막 탈출하려고 했던 막 그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미국 공사가 이제 막 귀국한다고 하니까 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건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공사 간다고 이제 고종이 어디서 주워 듣고 와가지고 왜 간다는 거 나한테 빨리 말 안 했냐 뭐 이런 거죠.
또 이제 그 다음날 11월 19일의 일기를 보면은 박영효, 홍영식 같은 이제 갑신정변 핵심 멤버들이 막 미국 공사를 방문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날도 얘기한 게 뭐 굉장히 길고 많은데 비유가 진짜 멋진 부분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한 기름등이 있어 불빛이 매우 밝으나 밖의 물건에 가려져 안의 빛이 능히 밖을 비추지 못하고 밖의 물건은 능히 밝은 것을 받지 못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그 가려진 것을 걷어서 그 빛을 내보내려 하나 가려진 물건이 너무 뜨겁고 단단해서 순하게 거둘 수가 없어가지고 부득이 그 가려진 것을 깨트려서 그 빛을 사방으로 전하려 하고 있다. 옆에서 보건대 이것이 쾌한 일이라 하겠는가 아니면 망령된 일이라고 하겠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미국 공사가 또 바로 말을 알아듣고 대답하는 것도 멋있어요. 이제 그대의 물음에는 큰 뜻을 포함하고 있어서 가볍게 대답하기 어렵다. 다만 나의 이제 어리석은 견해로 말을 한다면 지금 이 등은 사면으로 바람 부는 곳에 놓여져 있어서 그 가려진 물건은 바람이 불어서 두드려서 깰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불이 붙어서 스스로 깨질 수도 있고 열이 심해서 깨질 수도 있고 해서 이제 반드시 깨어질 것임을 기대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손을 써서 두드려서 깨트리려고 하는가. 이제 요행이 손으로 깨트리는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그만이지만 만약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손을 댈 수도 옷을 태울 수도 있어서 그 위태함을 측량할 수 없는 점이 있고 역적의 이름으로 국폭의 이름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어찌 위태롭지 않으면 어찌 삼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이유로 나는 조용히 기회를 봐서 그 스스로 깨어짐을 기다리는 것이 옳은 계책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깨질 텐데 괜히 너 손 더럽히다가 괜히 역적된다. 좀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11월 23일의 일기를 보면요. 들으니까 이제 민비가 윤치호를 매우 좋아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들었대요. 이게 왜 그랬냐면 그때 이제 고종이 왜 미국 공사 돌아가는 거 얘기하지 않았냐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한테 와서 미리 얘기하지 않아서 윤치호를 안 좋아한다고 하네요. 어휴 찌질해. 그리고 이제 11월 29일 일기를 봐도 이제 윤치호가 김옥균한테 똑같은 말 또 하고 있고 이제 12월 4일 이날이 바로 갑신정변이 일어난 바로 그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기를 보면은 이제 요 내용이 이제 길어가지고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날 원래 이제 계획이 뭐냐면 청나라 군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청나라 군인들을 따돌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궁에 불을 지르는 게 이제 첫 번째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궁에 불을 지르면 군인들은 막 이제 치안을 유지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청나라 군인들이 다 그쪽으로 이제 옮겨가면 이 사람들이 바로 난을 막 일으켜서 고종을 데리고 경운궁으로 이제 이동하려는 그런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불이 이제 시작하고 바로 나야 되는데 불이 잘 안 난 거예요. 계획에 차질이 생기니까 김옥균은 막 불이 나기로 했는데 계속 이렇게 두리번 한 거죠. 왜 불이 안 나지? 근데 이제 민영익이 그 김옥균의 모습을 보고 약간 수상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갑신정변의 핵심 멤버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는데 원래 계획에는 이제 민영익을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죽이려던 사람들이 이제 청나라 사람들이라서 이제 불이 나면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청나라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이렇게 밖으로 나올 테니까 이제 밖에서는 또 막 청나라 사람들 죽이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막 불이 너무 안 나니까 막 김옥균은 막 초조해지고 막 김옥균 보고 막 민영익이 막 낌새가 이상하니까 이제 밖에 나갔다가 괜히 칼을 맞게 돼요. 그래서 이제 민영익이 칼 맞은 내용이 나와 있고 아무튼 그래서 결국 불이 나긴 나요. 그래서 그 이후에 불이 난 상황까지 이렇게 쭉 자세히 나와 있고 아무튼 그래서 결론은 박영효, 김옥균, 홍영식, 서광범 이 메인 멤버들이 고종을 창덕궁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경운궁으로 데리고 나와서 자기네가 이제 고종의 신변을 확보를 하죠. 절대 권력을. 그래서 이렇게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를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있고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니까 이제 윤치호가 고종을 만나러 가요. 근데 여기 내용 중에 곤전께서는 옷을 바꾸어 입고 시녀들이 앉아있는 속에 섞어 계셨다. 아주 그냥 민비가 안 죽겠다고 아주 저러고 있어요. 이게 팩트인데 맨날 무슨 드라마 보면은 막 명성하고 막 내가 조선의 국무다 막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어휴 진짜. 아무튼 고종도 걱정하고 민비도 걱정하고 막 윤치호는 갑신정변 자체를 굉장히 급진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진짜로 슬퍼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이제 편실에는 다케조에와 시마무라가 앉아 있었다 라는 부분이 아까 있었는데, 이때 이제 고종을 호위하는 걸로 다케조에가 자기네 일본 군대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짜 치밀해요. 그러니까 이제 김옥균이 미리 다케조에한테 가서 우리 거사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거사할 건데 우리가 군인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가 만약 성공하면 당신네들이 이제 우리 군사력으로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제 다케조에는 우리가 도와줄 수는 있는데 왕의 친필로 되어 있는 그 도와달라고 하는 공식적인 문서가 있어야지 우리는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후위를 생각을 한 거죠. 막 자기네가 이제 좀 근거 없이 무력으로 막 그랬다는 게 이제 막 안 되려고. 근데 언제 그걸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옥균이 일단 알았다 하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사건이 났을 때 막 고종은 막 영문을 모르잖아요. 막 폭탄 터지고 막 난리가 나니까 그 정신없는 상황에 이제 김옥균이 고종한테 가가지고 이제 막 전하 가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고종은 또 무서우니까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막 민비는 또 거기서 막 의심해요. 아니 내가 왜 따라가야 되는데? 막 이러니까 이제 고종이 그냥 닥치고 그냥 좀 따라와 해서 이렇게 막 둘을 데리고 가요. 그래서 이제 막 다른 기록들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막 고종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벌벌 떨고 막 그러고 있는데, 김옥균이 이제 이거는 지금 청나라 애들이 이렇게 난리를 피우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 병사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문서를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머리를 쓴 거예요. 그래서 고종이 알겠다 하고 이렇게 막 써줘요. 근데 옆에서 또 이렇게 민비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근데 만약에 청나라 애들이 막 폭동 일으킨 거면 우리가 지금 일본한테만 정식으로 병력을 요청할 거면 청나라한테도 똑같이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막 딴지를 걸어요. 그러니까 김옥균이 막 알겠어요 하고 그러면은 청나라한테도 보낼게요 하고 청나라한테는 안 보낸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그 문서를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다케조에가 자기네 병사로 이제 고종을 보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무튼 윤치호는 굉장히 슬퍼해요. 12월에 이제 5일에 일기를 보면은 저녁 때 가친과 같이 이제 김옥균 등이 저지른 일이 굉장히 무식하고 이치를 모르고 무지해서 시세에 어두운 것임을 논하였다. 여러 사람들이 하는 일이 조급하여 원망스럽다. 더구나 우리를 이 같은 직임에 제수하였으니 이는 진실로 무슨 지각이 있다 할 것이며 어디에 쓰려는 것인가. 그러니까 갑신정변 이후에 막 친경도 발표하고 내각을 새로 꾸리면서 이제 민씨들을 막 다 자르고 이제 자기네 사람들을 다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윤치호랑 이제 윤치호 아빠한테도 이제 직을 줬나 봐요. 근데 윤치호는 이게 싫은 거예요. 나는 같이 도모하지도 않았는데 왜 나한테 이걸 주냐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다음날에 또 이제 아빠를 만나러 가가지고 이제 6일 일기를 보면은 가치는 김옥균 등 여러 사람의 일이 반드시 실패할 몇 가지의 이유를 미리 헤아리셨고 우리 부자를 끌어들여 같은 무리로 삼으려니 두렵다. 근데 이거에 이제 쫓으면 역적이 되고 역적이 되면 망하게 되니까 진퇴유곡이라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좋을 것인가? 그러니까 김옥균이랑 친하긴 하지만 나는 다르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또 다음날 7일 일기를 보면은 우리 부자가 함께 모의한 것은 아니나 내가 김옥균 등 여러 사람들과는 지난날 우위가 출중하였고 함께 벼슬에 올랐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의심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진짜 이 김옥균의 경망스러운 행동은 위로 국사를 실패하게 하고 아래로 민정을 시끄럽게 하고 공적으로는 이제 개화 등의 일을 탕폐시켜서 남김없이 하였고 사적으로는 가족을 망파시켜 온전치 못하게 했다. 작은 생각의 차이가 모든 일을 실패하게 하였으니 어찌 그리 어리석고 어찌 그리 도리에 어긋났는가. 그리고 저녁 때 일본 공사관이 다 타버리고 고유의 집도 타버리다. 그러니까 이제 갑신정변을 3일천하라고 하는 게 3일 만에 끝나거든요. 왜냐면 이제 청나라에서 그 리웅창이라는 사람이 군대를 막 끌고 오고 이제 그때 약간 백성들 사이에서도 막 소문이 일본 놈들이 막 정변을 일으켰다. 그래서 고종이 죽었다. 막 이런 소문들이 나요. 그래서 막 그때 일반 사람들도 막 갑자기 낯들고 막 몽둥이 들고 막 지나가는 막 일본 사람들 막 다 죽이고 또 이제 막 청나라 사람들은 막 총이 있으니까 막 일본 사람들 막 다 쏴 죽이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때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고 막 일본 공사관도 막 불타고 김옥균이랑 막 그 갑신정변 멤버들 집도 막 다 불태워요. 그래서 이제 12월 8일의 일기를 보면은 갑신정변 실패하고 이제 정말 난리였다는 게 여기서도 이제 보이죠. 그 후에 이제 12월 30일의 일기를 보면요.
나를 지목하여 말하기를 일본당이다라고 하였고, 인천 제물포로 가면 일본으로 도망간다고 하였고, 서울로 돌아오면 내응한다고 하였으며, 내가 전쟁에 염려가 없다라고 말하면 1인을 위하여 우리와 천국, 양국의 병비를 늦추려고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또 곧 전쟁이 있을 거라고 말하면 인민을 공갈하고 협박한다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갑신정변 이후에 무슨 윤치호가 말만 하면 다 막 이런 식이야. 너 일본편 그거잖아. 이렇게 하는? 정말 완전 그 조선식 프레임에 이렇게 갇혀버린 거죠, 윤치호가. 그래서 너무 안타깝게 1884년의 일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주 동안 굉장히 다사다난했던 1884년도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1885년도의 일기를 바로 소개해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댓글로 요즘 또 개봉하고 있는 그런 영화들에 대해서 이제 의견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사실 뭐부터 이제 다뤄볼까 아직 고민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어떤 이야기로 돌아올지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작스튜브 많은 좋아요와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